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 집 시어머니가 몹시 무서웠다고 합니다. 밥을 짓고 나면 누룽지도 먹지 못했고 배가 고파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면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지요. 그래도 그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굶어도 말 안 하고 일은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를 살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지요.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12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키우려 하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묻고 나면 다시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불을 켜고 빌었습니다. 이번엔 살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얻은 아이는 참 어렵게 컸습니다. 병이 있어서 손이 많이 갔고 하루도 눈을 떼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낳았고 결국 남은 건 아들 둘, 딸 둘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은 집안 사정 때문에 다른 집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는 잘 크는 듯 했는데 공을 차다 머리 핏줄이 터져 그만 갔습니다. 신문에까지 났다고 했지요. 그 뒤로 집안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이 자꾸 죽으니 이사를 다녔지요. 정월에 옮긴 집에서 점을 봤는데 큰아들은 멀리 간다 했고 막내딸은 이름을 고치거나 시집을 보내야 산다 했습니다. 그의 정월 큰아들도 갔습니다. 공치러 다니다가 머리 핏줄이 터졌지요. 약도 의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7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자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12를 낳았는데 이렇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막내딸 손만 붙잡고 이 애는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아직 어린 나이에 혼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고 나쁠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했지요. 그 여자는 굶고 낳고 보내고 묻고 그러고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자식들 먼저 보내고도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일을 겪고도 그 여자가 살았다는 게 이야기 같다고요. 또 실제였지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해가 아직 마루 끝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대문 밖이 먼저 소란했습니다. 집신 끄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누군가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뒤엉켜 한 덩어리로 밀려왔지요. 의원의 집은 날이 밝기 전부터 장터처럼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랑채 툇마루 아래엔 벌써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한 사람은 배를 움켜쥐고 등허리를 구부렸고 한 사람은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팔을 품에 끼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잠깐 정신을 놓는 듯 고개가 푹 꺾였다가 다시 들렸지요. 의원은 방문을 열고 나와도 급히 걷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발을 옮기듯 마루에 올라앉았지요. 솜이 든 두루마기 소매가 살짝 들리자 손목뼈가 드러났고 그 위로 얇은 맥이 푸르게 지나갔습니다. 먼저 오신 분부터 들어오시오. 그 말에 환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양보했지요. 이 집엔 순서를 어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신기해하면서도 이름난 의원 앞에선 말이 줄어들었지요. 첫 번째로 들어온 이는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내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고 입술이 말라 있었는데 의원은 묻지 않았지요. 손목을 내밀게 하고 손끝으로 맥을 잡았습니다. 사내가 숨을 들이켜는 순간과 내쉬는 순간이 그의 손끝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듯했지요. 의원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종이에 몇 자를 적어 내밀었습니다.
이거 다려 드시오. 오늘은 찬 것 드시지 말고 해 치기 전에 잠드시오. 사내는 고개를 몇 번이나 숙여 인사했지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손목을 다친 젊은 사내였습니다. 의원은 붕대를 풀어 상처를 보고 손가락으로 뼈를 짚었지요. 팔을 조금씩 움직여 보게 하더니 손바닥으로 뼈의 결을 고르게 눌러 맞췄습니다. 사내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그게 아픈 땀인지 놀라는 땀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었지요. 이틀은 쓰지 마시오. 예,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사랑채 바깥에서는 제자가 약재를 씻고 있었습니다. 약방 옆 장독대엔 말린 약초 다발이 걸려 있고 뒤뜰엔 말리는 뿌리가 널려 있었지요. 이 집에선 풀 냄새와 흙 냄새가 늘 섞여났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그 냄새가 곧 살길처럼 여겨졌지요. 선생님, 저 사람은 어제도 왔습니다. 제자가 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질 만큼 긁어댄 팔을 드러낸 노파가 있었죠. 의원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제 먹인 약을 더 쓰시오. 예, 그렇게 한 사람씩 병이란 것이 의원의 마루 아래를 지나갔죠. 아침에 들어온 병이 오후엔 걸음이 가벼워져 나갔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사흘을 앓던 아이가 저녁밥을 먹었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의원이 맥을 잡을 때 손끝으로 귀신을 쫓는다고도 했고 누구는 의원의 침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 병을 끌어낸다고도 했지요. 어떤 이는 이 집 약방 뒤에 신령한 샘이 있어 그물로 약을 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은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늘 같았지요. 손목을 잡고 숨을 듣고 얼굴빛을 보고 필요하면 배를 눌러보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속삭이듯 짧게 말하고 길게 붙잡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이 집엔 사람 발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낮이 기울 무렵 의원은 잠시 마루 끝에 앉아 숨을 돌렸지요. 제자가 찬물을 올려놓자 의원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채와 달리 안채는 늘 조용했지요. 그 조용함 속에 오래 눕는 기침이 한 번씩 섞여 나왔습니다. 의원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을 가만히 감았지요. 마치 맥을 짚을 때처럼 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은 자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고 가만히 일어나 안채 쪽으로 발을 옮겼지요. 약방 문턱을 넘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하던 걸음 그대로였습니다. 안채 방문 앞에서 발을 멈추고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지요. 방 안엔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르고 눈꺼풀은 무거웠지요. 숨이 깊지는 않았지만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가가 어머니 손목을 잡더니 병자들에게 하던 것처럼 손끝으로 맥을 찾았지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고 의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맥을 놓고도 그는 침통을 꺼내지도 약을 적는 종이를 들지도 않았지요. 그저 어머니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사랑채로 돌아가는 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느렸지요. 마당엔 여전히 환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원의 얼굴만 봐도 안도하는 눈빛을 했지요. 의원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채 쪽에서 들려온 기침 소리가 그날따라 조금 길게 남았을 뿐이었지요. 그때 마루 끝에 앉아있던 환자 하나가 얼른 일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차례입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길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방금 전까지 안채에서 보던 얼굴과 지금 마주한 의원의 얼굴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더 신기해했지요. 집안에 병자가 누워있는데도 의원의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이 고을에서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의원 자기 어머니 병은 못 고친다 하더이다. 아니, 안 고친다는 말도 있던데. 어찌 그럴 수가 있나? 남의 병은 다 고치면서 말은 늘 바깥에서 커졌지요. 환자들끼리 속삭이다가 장터로 나가고 다시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제자도 그 말을 들었지요. 하루는 약재를 다듬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의원은 약초 줄기를 꺾으며 대꾸했지요. 무슨 말이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그런 법이다. 제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동생이 왔을 때는 달랐지요. 동생은 문을 닫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형님, 이러다 말이 더 커지겠습니다. 의원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밥상 위에는 김치와 된장국뿐이었습니다. 형님이 의원으로 얼마나 이름이 난 사람입니까? 그러니 사람들 눈에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차라리 약을 쓰다가 안 되면 그때 말이 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의원은 가만히 침묵하다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약을 써도 안 낫는 병이 있다. 동생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 쪽을 바라봤지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픔보다 오래 눌러놓은 기색이 먼저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동생은 돌아갔습니다. 의원은 혼자 한 채 남았고 등잔불 아래에서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지요. 맥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위험하지도 호전되지도 않았지요. 의원은 그 맥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이 병은 열 때문도 아니고 한기 때문도 아니고 장부가 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말할 곳이 없고 그래서 더 깊이 내려앉은 병이었지요. 의원은 그걸 오래전에 이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지 않았고 또 약을 쓰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도 약을 안 쓰는구나. 의원은 고개를 숙였지요. 예, 사람들의 말이 많지.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힘을 모아 말을 이었습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칠 병이 아니다. 의원은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고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지요. 나는 오래 살 만큼 살았다. 이제는 누워있는 것도 지겹다. 그 말에 의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 말고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느냐? 등잔불이 한 번 흔들렸고 의원은 고개를 들었지요. 말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등에 업혀 바람이나 한번 쐬고 싶다. 의원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어머니를 업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등잔불이 꺼질 듯 말 듯 흔들리는 사이 의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의원이 아니라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원은 약방문을 닫았습니다. 대문에 걸린 나무패를 뒤집어 놓고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지요. 제자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의원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오늘은 쉴 것이다. 의원은 안채로 들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고 기침은 여전했지만 눈에 힘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 업어줄 테냐? 어머니가 물었지요. 의원은 대답 대신 어머니 앞에 등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아들의 등에 몸을 기댔지요. 그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게 의원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지요. 마당을 나설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나서는 건
참 오랜만이구나.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걸음을 고르게 옮겼지요. 길은 마을 어귀를 지나 밭두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아 풀잎이 바지자락에 스쳤지요. 이 길로도 다녀봤지. 내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말이다. 그 이름이 나오자 의원의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들어서자 바람이 달라졌지요. 집안에 갇혀있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흙냄새, 잎사귀 냄새, 그 사이에 섞인 물기.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꺼냈지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젊었을 적 이야기, 시집와서 겪은 이야기, 아이를 낳고 보내던 이야기들이 뜸을 들이듯 이어졌지요.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장구도 치지 않았지요. 그저 걸었고 어머니 말이 끊기면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머니의 말도 다시 흘러나왔지요. 한참을 걷다 어머니가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잠깐 내려놓아라. 의원은 돌 위에 어머니를 앉혔지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목이 좀 마르다. 의원은 주변을 살폈으나 계곡도 샘도 보이지 않았지요. 찾아보겠습니다. 의원은 산비탈을 오르내렸지만 물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지요. 깨끗하다고 말하긴 어려웠지만 움직이지 않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의원은 망설이다 먼저 물맛을 보고는 괜찮다 싶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겉옷을 벗어 나뭇잎을 모아 그 위에 물을 조심히 떠서는 어머니 앞에 가져다 놓았지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됐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 말이 물을 향한 말인지 아들을 향한 말인지 의원은 묻지 않았지요. 그저 어머니를 다시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아까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즈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올 때보다 길게 느껴졌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지요. 그날 의원은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업고 걷는 일만 했지요. 산을 내려올 즈음에는 해가 이미 낮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의원은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걸었다고 여겼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요. 오늘은 집까지 못 가겠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해가 지면 길은 더 어두워질 터였는데 저만치서 마을 하나가 보였지요. 살인문 몇 개가 이어진 작은 동네였습니다. 의원은 어머니를 업은 채 가장 가까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문을 연 주인은 어머니를 보고 잠시 망설였죠. 병자를 드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꺼림칙한 일이었습니다. 방이 마땅치 않습니다. 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허청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 마당 끝을 가리켰지요. 허청은 저쪽에 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허청은 바람이 잘 드나드는 곳이었지요. 벽도 문도 온전하지 않았지만 눕기에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집 한 다발을 내주자 의원은 짚을 펴고 어머니를 눕혔지요.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옛날엔 이런 데서도 잘 잤다. 의원은 그 말에 괜히 손을 더 움직여 짚을 고르게 펴주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의원은 곁에 앉아 어머니의 숨을 살폈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숨은 집에서 들리던 것과 달랐습니다. 짧지 않았고 중간에 끊기지도 않았지요. 닭이 우는 소리에
의원은 눈을 떴는데 마당 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주인이 닭장을 살피다 죽은 병아리를 발견한 모양이었는데 투덜대는 소리가 허청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을 떠서는 말했지요. 닭고기가 먹고 싶구나. 의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요. 주인에게 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죽은 병아리라도 주시면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차피 버릴 거였소. 의원은 병아리를 손질해 간단히 삶았습니다. 소금도 없이 그대로였지만 어머니는 그 고기를 천천히 먹었지요. 한 점 또 한 점. 맛있다. 그 말이 고기 때문인지 아들 때문인지 의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의원은 짚을 정리하고 주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다시 업었지요. 마을을 벗어날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은 오래 기억날 것 같다.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걸음을 옮겼지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의원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무게가 전날보다 가볍다는 것을. 아직 병이 나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숨은 분명 달라져 있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햇살이 마루 끝을 넘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어머니를 안채로 모셨지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지요. 그날도 사랑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몇 사람이 기웃거렸지만 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제자가 대신 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진료를 쉬십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곧 흩어졌지요. 안채는 조용했고 어머니는 잠을 잤습니다. 짧게 끊어지던 숨이 이날은 길게 이어졌지요. 의원은 그 숨을 세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어머니가 눈을 떴는데 눈동자가 전날보다 맑았지요. 배가 고프다. 그 말은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의원은 급히 일어나 미음을 끓였지요. 어머니는 그 미음을 2숟갈, 3숟갈 먹더니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됐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 숟갈도 넘기기 어려웠지요.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치웠지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잠깐 일어나 마루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지요. 햇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의원은 마루 아래에 앉아 어머니 등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어깨가 조금 펴진 것처럼 보였지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침은 줄었고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늘었지요.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약을 쓰십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약을 쓰지 않겠다는 뜻도 쓰지 않을 거라는 뜻도 아니었지요.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에게 말했지요. 너는 의원 노릇을 안 하니까 오히려 내가 편하다. 그 말에 의원은 웃지 않았고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스스로 이불을 걷고 자리에 누웠지요. 의원이 도와주지 않아도 숨이 가쁘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그제야 침통을 꺼냈지요. 그런데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쓸 필요가 없었지요. 병이 어디로 가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쫓아내는 병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병이었지요. 그날 밤 의원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밤새 고르게 이어졌기 때문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